지금 일단은 요 인심도심 또 그 핵심은 중구현하기 위한 방법인데 인심도심으로 설명을 한 거지. 이제 요거에 대한 이해가 다각도로 지금 분석돼서 이제 주들이 모인 겁니다. 그 대목을 왜 위라고 썼느냐. 순위. 만약에 인심이 나쁜 거라면 인심이 곧 나쁜 거로 보면 안 된다는 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주자가 아까 얘기했죠. 인심은 인욕이고 천리는 도심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욕이 인심인가 이런 문제가 나왔듯이 왜 인심은 위라고 그랬냐. 위태롭다. 인심을 나쁜 거면 인심은 없애라. 없앨 거자. 제거할 거자. 거지라. 인심 거라. 이렇게 써야지. 왜 위를 썼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해명이 이제 전부 이해해 놓으면 전반 이해가 확실해지니까. 지금 그 자료들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보세요. 우알, 요거 주자 얘기인데 주자가 육상산의 얘기를 또 같이 인용한 대목이 나와요. 주자와 육상산은 당시에 살았지만 서로 의견이 안 맞았어요. 주자는 자꾸만 본성, 본질 이걸 어떻게든지 이루 봐갖고 그걸 구현시키려고 하는데 육상산은 자꾸만 심을 초점을 두고 얘기하니까 포인트가 틀리지. 그래갖고 그렇지만 둘은 친했어요. 그래서 주자가 이해를 시켜서 심도 중요하지만 성의 본질도 있다는 걸 이해하라고 그랬는데도 자꾸 안 들으니까 나중에 말이야 육상산이 먼저 죽었어요. 그렇게 살 때도 고집스럽더니 결국은 못 고치고 죽었다고 그냥 팍 뭐라 그래. 또 언제 만나갖고 아오사라는 데서 만났는데 마침 주자 제자가 있으니까 강의를 좀 육상산에 온 김에 좀 하라고 그랬더니 육상산이 강의가 명강이었어요 그때. 인간은 올바르게 살다 죽으려고 한 건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헛되게 사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관리가 되는 순간부터 관리가 되기 전에는 인간답게 살려고 배우고 해놓은 걸 다 버리고 돈 욕심 이래갖고 죽고 엉망되는 거에 참상을 쭉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그랬다는 대목이 나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관계인데 학문적 입장은 결국은 양명도 마찬가지예요. 왕양명이 내 속에 깨달으면 다 된다 그랬는데 내 속에 깨닫는 것도 좋지만 주자는 뭐예요? 밖에 공부도 병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 근데 자꾸 밖에 공부할 거 없다. 왜냐면 양명은 밖에 공부하다 보면 공부에 빠져갖고 잘난 척하고 딴 데 깨닫는 데 가질 못할까 봐 걱정한 거지. 그렇지만 주자도 그걸 경계하면서 내외를 병진하도록 지행을 병제하도록 객관적 대상의 그 경물을 같이 버리지 말고 하도록 했는데 양명은 경물 필요 없다. 내가 대나무 경물을 해보려고 대나무를 보고 있었더니 그냥 한 달 동안 있더니 아는 건 알긴 병만 생겨갖고서 다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경물을 부정했다고. 자신도 경물도 잘 알아대요. 사물의 이치를 알아서 나의 삶과 연계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사물 보고 대나무 보고서 깨닫는 게 아니거든. 대나무의 잘 아는 이치와 원리를 알아갖고 내 삶 속에 응용할 때 그 의미가 어느 날 화련관 통해서 깨닫는 건데 이제 그런 거. 그래갖고 어쨌든 갈라져요. 방법이. 공부 방법이 틀려지는 거지. 그렇지만 큰 틀은 유학인데도. 자, 지금 왕양명은 명나라 때 이제 주자 뒤에 얘기고 이건 주자가 있었을 땐 육상산 얘기가 나와서 지금 먼저 얘기한 겁니다. 자, 도심이 이제 다시 이제 얘기한 겁니다. 주자가. 도심이 잡추러 인심지간이라. 도심이 인심 속에서 섞여 나와. 그 얘기는 뭐냐면 도심은 은미하고 본질이니까 잘 내면에 함유하고 있다가 인심이 나올 때 그 도심이 어쩌다가 그 양심의 소리가 나올 때도 있고 대부분 욕심에 의해서 되는데 그래서 잡출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꾸 섞여 나와. 그게 도심이 계속 나온 사람이 승인이거든. 승인은 인심이 낄 틈이 없는 건데 반대로 일반 사람은 이 도심이 낄 틈이 없어 거의. 그래서 그 얘기야. 잡출 이 인심지간에 그게 미난견고라. 이 도심은 자꾸 은미해갖고 난견 보기가 어렵고 드러나기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필수 어떻게 정지일지위에야 정밀하게 하고 왜 그러는지 삶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이렇게. 그래서 야스포스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철학자. 우리 저기는 우리가
강하게 그 자극되는 거는 뭐예요? 욕심이에요. 그 욕심, 인심이지. 강하게 자극되는 거. 그렇지만 가치가 높은 거는, 가치가 높다고 하는 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높은 가치를 지향한 건 도심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일반적으로 쉽게 충동질에 강한 그 욕망에 빠져들어가는 거지, 따져서 냉정하게 보면은 그 높은 가치를 지향해야 올바른 삶인데 그게 잘 안 맞게 돼 있는 게 현실이라. 그리고 하나는 가치 기준으로 보면은 도심이 높지만, 우리가 접촉해서 강도로 보면은 도심, 인심이 더 강하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정지일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일지를 한 뒤에야 중가집이라. 그래야 이제 나중에 중을, 잡을 수가 있게 돼. 중을 잡는다는 것도 잘 이해해야 돼. 중은 잡는 게 아니라 상태니까. 중의 상태가 유지되는 거니까. 어쨌든 연이나 차우, 비유, 양심이라. 늘 자꾸 얘기하지만 이건 두 개의 마음이 있다는 게 아니야. 두 개의 마음이 있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 육자정이 여기 육상산이에요. 육상산. 육구연이죠. 이름은 본래. 아홉구자에다가 깊을 연자 있죠. 육구연. 육구연인데 호가 상산이에요. 코끼리 상자 있잖아요. 매산자, 상산. 그리고 자정은 자예요. 그래서 친구지간에는 자를 많이 써. 그래서 우리 이 조선 문집 보면 전부 자를 많이 알아둬야 돼요. 자, 어쨌든 육자정이 이르기를, 육상산이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순이 약 인심으로 위전 불호이면, 순임금이 인심도심 얘기하면서 인심을 완전히 좋지 않은 걸로 여겼다면, 여기 써이자에다가 할 위자가 있죠? 이 인심 위자가 있잖아요? 써이자와 위자가 합쳐서 이 위가 되면 뭔 말하고 생각하다,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띄워놓고 얘기할 수도 있고 붙여서 쓸 수도 있어. 이 위. 그러니까 인심을 완전히 좋지 않은 걸로 여겼다면 수설사인 거지라. 사람으로 하여금 뭐라고 거하라, 거지, 없애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모름지기 말했을 것이야. 근데 지금 지설위자는 지금 이 순임금이 위라고 말한데 그친 것은, 다만 위라고 말한 것은 그래도 돼요. 그건 뭐냐? 불가 거의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의거에서 안전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요 안전이라는 건 뭐 편안하고 좋고 만족하는 걸 아니라 그러거든. 만족하지가 않아. 뭔가 깨름직하, 뭔가 덜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정이라는 것은 욕기 정찰이 불이 소잡이라. 정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 정찰, 그 정밀하게 살펴서 이것을 섞이지 않도록 하고자 한 것이야. 라고 했으니, 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위를 쓰게 된 이 순임금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요걸 갖다가, 편안하게 해주는데 초점이 있다고 설명을 해준 거지. 그러니, 여기까지가 육자정의 얘기예요. 차원이 역자시라. 요 말이 또한 옳다. 요 그냥 범범하게 보면 이 말이 옳다 그랬지만, 그 내용을 조금 분석해보면 그런 말투는 딴 말은 틀렸지만 그 뜻이 들어있는 거야. 딴 말은 제대로 쓴 것이 없지만 요 말만은 요건 좀 쓸만하다. 그게 이 뉘앙스가 그 속에 들어있어. 저절로 옳다는 거는 요거는 상산이 요건 제대로 본 거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무운도심유미한데, 이번에는 이 도심은 은미하다라고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세한 설명을 요청한 거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달라고 그런 거지. 그랬더니 주자가 또 얘기한 거예요. 의리정미 난견이니. 의리는 정말 한치를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람은 알기가 어려워. 정미야. 의리정미야. 그리고 난견이야. 드러나기가 어려워. 드러나서 설명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저기 공자 제자인 자로가 의협심이 얼마나 강해요.
옳은 걸 위해서 나서고 양심에 서 도덕적으로 실천하고 남을 위해서 기하는 게 실천력이 얼마나 뛰어나. 근데 의에 밟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죽을 때 죽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게 학문이 시원찮아서. 의는 학문이 있어요. 똑똑한 자만이 의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인의예지가 있지만 의하고 짝대는 건 지혜예요. 인하고 짝대는 건 예고. 인이 드러난 게 예거든. 사랑이 드러난 게. 그렇지만 의는 아주 뛰어나야 돼요. 의리, 정미, 난견이야. 그리고 또 이해는 제2견이라. 의리하고 늘 같이 붙어다니는 게 뭐예요? 이해야. 이걸 맞추리만 하면 의와 이의 관계야. 의와 이. 요게 아주 가장 의리 구현에 항상 장애가 되고 굉장한 거예요. 그럼 이가 나쁜 거냐? 이익이라고 그러지. 의리. 이익이 나쁜 거냐? 아니에요. 인간에 꼭 필요한 거야. 두 요소가 이게 전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나쁘다고 그러면 벌써 시원찮게 보기 시작한 거야. 치우쳐 보는 거야. 선입견을 갖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이게 곤꾀가 바로 이를 얘기한 건데. 건꾀는 의를 얘기한 거고. 이거는 돈, 재물, 물질이고 이거는 정신, 도덕이거든. 인간은 정신적 존재이자 물질적 존재지. 어떻게 물질을 외면하고 그래. 그래서 요거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늘 가치 갈등을 일으켜요. 의와 이. 이건 자꾸만 뭐의 가능성이 있어. 이는 소유의 문제니까 자꾸 내가 가지려는, 나만 가지려는 사에 빠질 수가 있어. 이거는 공의 문제거든. 하늘의 이치대로 사는 거니까. 이치에 맞게 구현하는 거니까. 구현하고도 자기가 했다는 생각도 없는 거니까. 굉장히. 이거 틀려요. 가치 기준이 틀려. 그래서 항상 논어에는 뭐예요? 이를 보면 뭘 생각하라고? 견리사이라 그랬죠. 이를 부정한 게 아니라 이를 보면 의에 맞는 이면 된다. 의에 맞지 않는 이를 비판한 거지. 공자가 옳은 일이라면 내가 채찍을 잡고 아주 돈 버는 일에 아주 낮은 것도 다 할 수 있다는 게 그거예요. 돈을 무조건 외면한 게 아닌데 나중에는 건 돈, 물질, 소유 이런 거는 올바로 사는데 장애가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다가 나중엔 외면하고 무시하고 부정하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요 가치 기준은 틀리죠. 요거는 뭐의 문제예요? 이는 이거는 득실의 문제예요. 얻었느냐 잃었느냐 득실. 그래서 얻으면 이가 되고 잃어버리고 내게 못 가지면 실이 되고. 그래서 이의 득실이라고 하잖아요. 요거는 득실의 문제가 아니야. 요건 득이고 실이 아니야. 요건 뭐예요? 시비의 문제예요. 이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지. 요거는 얻었느냐 잃었느냐의 문제지. 가치 기준이 전혀 틀려요. 그게 이 세상 사는 건 결국은 의리지분이야. 선비는 이 세상 살아서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의리 따지는 거예요. 의냐 이냐. 양양도 첫머리에 뭐부터 하필 왈 이익고 왜 만나자마자 이익을 우리나라 이익될 걸 얘기하느냐. 왕이. 이거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나쁜 건 아닌데 이것만 매진하면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게 된다 이거지. 불탈불염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요걸 기반으로 하면 너 죽는 일도 없고 나 죽는 일도 없고 같이 사는 길로 가니까. 그래서 군자 또는 대통령 또는 왕, 천자 이런 사람은 항상 의를 알아서 기반 삼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유학에서 얘기하는 핵심 골자예요. 근데 요 시비와 득실이 전혀 틀립니다. 이거 우리가 공부할 때나 또는 취직할 때나 또는 심지어는 뭐 결혼할 때나 다 이게냐 이게 주냐 그 차이예요. 결혼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이쪽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 때문에 한다 그러면 벌써 일리 넘어간 거야. 그래갖고 이게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상 이게 냉정하게 정확하게 보고서 현명하게 의리지 화. 근데 가장 그
그래서 저 주요 건괴에 보면 원, 형, 이, 정 그랬잖아요. 원은 시작이고 봄이고 형은 뭐야? 무성한 여름을 얘기하는 거고 가을은 뭐야? 이야. 요 이가 수학이거든. 칼로 벼를 따서. 이는 그 열매 맺는 거야. 그러니까 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의 열매를 딱 맺는 구체성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형이정의 정은 저장하는 거. 그러니까 가을에 그 이가 되려면 그 봄이 봄답고 여름이 여름다워서 알차고 진실할 때만 요 이가 제대로 된 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뭐라 그랬어요? 의지화라. 이라고 하는 건 원형이정의 이는 뭘 때? 의가 꽃을 폈을 때만이 진정한 이다. 의가 없는 이는 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는 의가 될 수 없지만 의는 이가 될 수 있다는 걸 또 알아야 돼.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행주 걸레로 얘기하잖아. 예를 든다면 의는 행주고 이는 걸레야. 행주는 걸레가 될 수 있어. 쓰다가 저 시원찮으면 걸레화 되면 돼. 걸레는 죽을 때까지 행주가 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는 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는 의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서 의가 구현될 때 이가 구현되는 거예요. 그게 그 의미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의리가 이해가 나왔어. 그래서 요 항상 의리와 이해 요거를 잘 구분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장남원은 이게 깊어져 갖고 요게 이익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욕심만 가져도 이건 벌써 가치 문제로 들어간 건데 욕심만 가져도 이건 벌써 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거는 뭐야? 하는 바가 있어서 하면은 하는 바가 있어서 한다는 건 뭐야? 벌써 목적이 벌써 있고 뭐가 어떤 생각이 있어서 하면 이로 넘어간 거야. 하는 바도 없이 해야 돼. 무의위야. 이야, 그거는 아주 최고 경지에서 하는 얘기지 일반 사람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고 경지에 가면 인위적인 생각도 다 없어. 무의위야. 유의위면 벌써 이야. 이게 깊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얼마나 한치를 다투는 거예요. 그것까지 알아야 실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으면 맨날 엉성하게 대충 그냥 돈 많은 게 최고고 부르기만 하면 뛰어가는 거지. 그냥 그렇게 되면은 그건 이제 위험하다 이거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면 저 길로 내 예를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이 요순이거든. 저 길로 들 수 있어요. 무의위라는 게 그럼 어떻게 사느냐? 인위적인 거 하나도 안 하고 사는 게 가능하냐? 숨 쉬는 걸로 예를 들면 돼요. 태어나는 순간에 숨을 내쉬고 죽는 순간에 들여 마시고 죽어요. 큰 인생은 하나의 호흡이거든. 근데 최고 경지에 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숨을 내쉰다, 들여 마신다는 생각도 없을 때가 그게 살아있는 거야. 조금이라도 길게 내쉬려고 의도 가지면 오래 가지도 못하고 또 계속 안 쉬는 걸 유지했다면 죽어버리는 거거든. 5분도 못 가. 그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무의위라는 게 이해가 되겠죠? 그런 경지까지 올라간 걸 무의라 그러고 그거를 유학해서 이걸 뭐라 그래요? 위기지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존재 구현하고 자기 꽃을 피고 대가 필요 없고 알아주지 않아도 되는 그 경지. 무의위지. 무의자연을 얘기하는 노장의 자상과 마찬가지로 무의의 마음을 강조하는 게 노장이 되면 무의의 마음을 갖고 이 순간에 구현하는 게 유학이라. 이게 그게 한 차원 더 높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해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정밀하게 이해하셔야 돼.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할 테니까 수없이 얘기할 테니까 이제 대충 생각하셨다가 이해는 최이견이라. 의리는 잘 안 드러나요. 근데 이해는 너무 잘 드러나. 그냥 보는 순간 이해 득실로 달려가는 거야. 남이 그래도 그래. 최이견. 쉬울 이자예요, 그게. 쉽게 보여. 가자. 그래서 저 다산이 그 얘기한 거라니까. 다산이 아들한테
그 폐문이 되고 폐가가 됐으면 과거 시험 못 보고 과거 시험 못 보면 끝난 거지. 먹고 사는 게 없는 건데 취지가 안 되는 거와 똑같고 저 대학 안 가고가 똑같은데. 그 요새 자살하는 거 저 대학 못 갔다고 자살하는 게 멍청한 거 아니야. 얼마나 바보 같은 거야. 그게 안 가고도 얼마나 사는 길이 있는데 더 잘 살 수도 있는데 더 행복할 수도 있는데 그래갖고 과거지학은 망했을지 모르지만 저 다산이 그 편지를 보내요. 그걸 뭐라고 그래? 하피첩인가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 부인이 그 시집 올 때 입었던 그 옷이 눌어서 그거에다가 그 시를 써서 부인에게만 보낸 것 같지만 아들에게도 보냈어요. 두 아들에게 썼어. 너희들 과거 공부만 이 세상 전부가 아니다. 폐문이 되면 끝난 것 같지만 아니다. 성학이 있다. 인간 공부가 있다. 이 공부 말고 저 공부가 있다. 그 공부를 하면 된다. 그러니 마음을 수술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그 공부에 매진해라. 그래갖고 했어봐. 더 훌륭했어봐. 다산보다 더 훌륭하면 대단한 거지. 근데 안 했지.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안 나오지. 그냥 알아듣지도 못했을 거야. 그건 아버지고 우리는 끝난 건데 뭘 따지시오 뭐 이렇게 듣지도 모르지. 아니라니까. 이 세상은 반드시 성공이 세속의 잣대로 보는 거와 그 본질에 보는 거는 틀려. 자, 그 얘기예요. 이제 좀 인심도심 어려운 장에서 그래도 조금씩 느끼기 위해 있다면 괜찮네. 이해는 최이견이라. 그리고 이 추저라. 추저. 여기 추자가 추솔할 추자도 되고 낳는 거. 아주 정밀한 게 정저고, 요 추솔한 걸 정추라고 그러고, 요게 조라고도 그러지만, 정조 이렇게 읽지만, 정추라고 옛날에 많이 읽었어요. 이 조자, 조잡할 조자를 거칠 추자와 통해서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좀 시원찮은 거야. 아주 최고 곡식이 아니야. 최고 정밀하고 멋있는 음식이 아니라 거칠고 피가 들어가고 그런 거야. 그러니 조수이유 부지자니라. 조수는 이미 이것도 몰라. 부지라는 건 뭐예요? 이 추술한 그 이욕의 본능에 따라서 산다는 자체도 모르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 의리가 이렇게 난견이고 어렵다는 거를 얘기한 거예요. 또 우알. 인심도심이 지시 쟁사자라. 쟁사자라. 요때 사자가 조금 사자예요. 그 아주 약간을 사라고 그래. 그래서 사자 그러면 아예 거기다가 자자를 붙여서 명사화 된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지금 순간에 약간 요거를 다투는 거다. 인심도심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큰 것 같지만은 크게 무슨 두 개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순간의 찰나에서 갈라지는 저기에요. 쟁사자라. 한 터럭. 여기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율곡이 인심도심 종치설을 얘기한 거예요. 인심도심을 대꾸로 얘기하지 말고 인심도심을 시간적, 종적, 시종의 의미로 봐서 인심이 순식간에 도심이 될 수 있고 도심도 어떻게 순식간에 인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인심도심 종시설이라고. 그게 더 훨씬 여실하지. 그래, 그거 인심도심의 사단칠정처럼 나눠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그 얘기. 맹자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맹자 2루짱과 19장에 나옵니다. 인지 소위 이어 금수자 기라. 사람이 금수와 다른 것은 거의 드물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 금수와 거의 비슷하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마음가짐의 차이고 마음가짐인 건 덕의 실천의 차이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본능과 살아가는 사람은 동물이지 뭐. 그리고 사실은 세 단계로 얘기한 거야. 동물과 사람의 차이를 얘기하고 사람은 아예 동물은 아예 지각작용도 본능적인 측면만 있는 거지. 마음의 그 지각작용이 제대로 사실은 없는 거지. 본능적 지각일 뿐이지. 그리고 맹자가 얘기하려는 건 사람 중에서도 군자와 소인을 얘기한 거예요. 군자는 더 지키는 사람. 소인은 그거를 지켰다 안 지켰다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건데 그 대목이에요. 자, 인지소이여 금이자. 금수와 다른 것은 거의 드물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 인심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동물과 다를 게 없는 거다. 그 얘기도 여기